22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상나라의 탕왕과 결초보은 이야기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역성혁명. 주감선생, 오늘은 상나라 탕왕을 만나러 갑시다. 한돌자, 그러지요. 탕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문자신선, 고대 상나라 탕왕은 하남성 상구 사람으로 성은 자, 이름은 리 또는 철을 태의고 탕은 자이며 성탕이라고도 하고 묘는 태조입니다. 상나라의 개국군주로 BC 1617년부터 BC 1588년까지 재위에 있었습니다. 한돌자, 탕왕이 어떻게 임금이 되었나요? 풍운신선, 하왕조의 거랑이 학정을 하였으므로 탕왕은 현명한 재상인 이윤 등의 도움을 받아 거랑을 명조에서 격파하고 박에 도움하였습니다. 제후들의 대부분이 유덕한 성탕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어떻게 왕조가 바뀌나요? 문자신선, 역성혁명은 타성에 의한 왕조의 교체입니다. 세습되는 왕조가 바뀌면 통치자의 성도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병을 바꾸는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왕조의 교체는 신왕조가 구왕조를 무력으로 침입하여 무너뜨리거나 평화적으로 천자의 지위를 물려받은 선양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탕이 거랑을 정벌한 것은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한 일과 함께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린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맹자에 이르러 역성혁명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흥원신선, 그러나 탕왕의 지위는 불안정하여 수도를 5번이나 옮긴 후에야 비로소 은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상나라는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는데 반경왕이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었으므로 은나라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정식 국명은 상나라입니다. 한돌자, 이윤은 어떤 인물입니까? 문자신선, 이윤의 이름은 지이고 상나라 왕조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재상입니다. 이윤은 요리인으로 주인의 딸이 상의 군주인 미래의 탕왕에게 시집갈 때에 따라갔습니다. 탕왕을 가까이 시중들면서 재능을 인정받아 상의 국정에 참여해 재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상나라가 하나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상왕조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탕왕을 보조해 왕조의 기초를 굳혔습니다. 이 재정일치 사회의 상나라 한돌자, 고대의 왕은 백성의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자신을 천자는 하느님 전 아들자, 곧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면서요? 풍운신선, 그렇습니다. 상나라에서는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왕은 자신만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면서 장엄한 제사의식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신권 정치는 재정일치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주감 선생, 상나라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나요? 문자 신선, 예, 상나라에서는 하늘신과 땅의 신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선왕이 천신의 뜻을 전달해 인간 세계에 복이나 화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선왕에 대한 장례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제사는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한돌자, 그러니까 상나라의 제사는 고대 종교 의식인데요. 상나라에서는 어떤 제사를 지냈나요? 풍운신선, 예, 상나라의 왕은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왕은 장수와 수천 명의 무사와 함께 대규모 원정을 수없이 감행했습니다. 상나라에 복속된 부족들은 공문을 바치고 유사시에 군사를 제공하는 한편 상나라의 제사를 공동으로 받들었습니다. 즉 당시의 제전은 상나라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유일한 의식 절차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3. 순장 제도의 상나라. 주감 선생, 상나라 백성의 계급 제도와 생활 모습은? 문자 신선, 예, 최하위 계층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귀족의 노예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고 팔리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죽은 뒤 순장되거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백성의 통제를 위해 야만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풍운신선, 생산활동은 중인으로 불렸던 하층 계급과 사회적 부를 빼앗긴 중인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전쟁 포로가 왕과 제후라 부족장에 예속되어 사회적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자 신선, 왕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감옥을 짓고 잔인한 형벌로 공포감을 주어 야만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목을 베거나 배를 가르고 코나 팔꿈치를 자르며 살을 베어내 잘게 다지는 등의 온갖 잔혹한 형벌이 자행되었습니다. 풍운신선, 생산기술에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청동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여전히 톡이나 먹기,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움집에서 살았습니다. 한돌자, 왕과 귀족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지요? 문자 신선, 그럼요. 상나라의 왕은 살아선 회락으로 둘러싸이고 다시 토성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궁궐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죽은 후에도 왕이 왕노릇을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왕은 죽어서도 청동기, 옥기 등이 대량으로 부장된 화려한 무덤에 내장되었습니다. 주감 선생, 순장 제도가 생겨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순장은 죽은 사람을 따라 죽게 하여 장사 지내는 풍습을 말합니다. 풍운신선, 고대에는 혼이 사람의 몸을 떠나가면 죽고 떠났던 혼령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임금의 혼령이 다시 돌아와 부활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순장의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왕의 사후생활의 편의를 위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생사람들을 왕을 따라서 죽게 하였습니다. 왕을 모시던 가까운 신하와 처첩 호위병 하인들을 죽여서 왕과 함께 묻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었지만 왕족들은 왕을 위해서라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제후나 부족장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한돌자. 오늘의 고사성어는 상나라 시대의 순장과 관련된 사학 결초보운입니다. 한돌자. 결초보운은 매질결 풀초 갑풀포 은혜은으로 죽은 홀령이 풀을 묶어 은혜를 갚았다는 고사에서 은혜가 사무쳐 죽어서도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초보운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주감선생. 결초보운은 춘추 좌시절에 유래합니다. 순장은 고대 임금이나 귀족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신하나 첩을 따라 죽게 하여 함께 장사 지내던 제도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몸에서 혼이 나가고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필요한 여러 가지 부장품과 함께 신하와 첩을 함께 장사 지낸 것이지요. 한돌자. 중국 춘추 시대의 진나라의 유무자는 병이 들자 아들 유가에게 자신이 죽으면 후처 즉 유가의 서모를 개가시켜 순장을 면하게 하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주감선생.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이 혼미해진 유무자는 유가의 서모를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번복하였습니다. 한돌자. 유무자가 죽은 뒤 유가는 정신이 혼미했을 때 유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서모를 개가시켜 순사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의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감선생. 먼 훗날 유가가 전쟁에서 진의 장수인 두해와 밀고 밀리는 전투로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모 아버지의 죽은 홀령이 나타나 풀포기를 잡아매어 결초는 매질결 풀초, 적군의 말발굽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곧바로 두해가 탄 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두해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한돌자. 이로써 유가는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유가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서모의 친정아버지이네. 그대가 첫 번째 유언대로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야 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결초보운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한돌자. 결초보운과 유사한 고사성어도 있나요? 주감선생. 예, 있지요. 각골난망은 세길깍벽을 어려울란 이절망입니다. 은혜를 입은 고마움을 뼈에 깊이 새겨서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이루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은 은덕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숙이 사무치어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풀을 묶어서 즉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결초보운이나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뜻의 백골난망, 흰백벽을 어려울란 이열망은 모두 비슷한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다음 23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상나라의 갑골문과 청동기 유물과 주지웅님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국민한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이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국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